Here we go! 스토리가 너무 얕다. 인물의 감정성과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냥 닌텐도 레퍼런스 모음집 아니냐. 평론가들부터 적잖은 관객들까지 이번 영화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영화는 깊은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 아닙니다.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파고드는 영화도 아니고 플롯이 정교하게 쌓여서 마지막에 커다란 감정적 폭발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애초에 좋은 영화가 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대신 이 영화는 아주 노골적으로 좋은 상품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는 슈퍼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의 철학이 꽤 짙게 묻어 있습니다. 미야모토는 자신이 만드는 게임을 고상한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놀고 즐기고 반응하는 상품에 가깝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이야기의 깊이나 메시지의 무게가 아니라 손에 쥐는 순간 바로 느껴지는 직관적인 재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우리가 마리오를 좋아했던 이유가 막 버섯 왕국의 정치, 암투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쿠파의 왕권 강화 정책이 궁금해서 플레이한 것도 아니고 피치 공주의 외교 전략을 분석하려고 컨트롤러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점프하고 밟고 피하고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그 감각. 즉 내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감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게임 원작 영화들은 점점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게임의 스토리를 고지고대로 옮겨오거나 억지로 깊은 세계관 드라마를 구축하는 대신에 게임을 플레이했던 경험 자체를 영화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보셨잖아요. 몬스터 헌터 기억하시죠? 모넌이야말로 진짜 이런 방식에 어울리는 IP입니다. 몬스터 추적하고 무기 고르고 한 대 맞으면 구르고 다시 일어나서 패턴을 읽고 꼬리 자르고 부파하고 겨우겨우 사냥에 성공해서 끝끝내 갈무리를 하는 그 쾌감, 그 카타르시스, 이게 모노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그걸 제대로 살리기보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집어넣고 게임이 주는 쾌감과는 별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몬스터는 있는데 헌터의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건 모넌이 아니라 그냥 괴물 나오는 이세계 밀리터리 영화지요. 이 C8 레지던트 이블도 지 와이프 자켓달 치는 용도로 쓰더니 말이야. 반면 최근에 성공한 게임 원작 영화들은 아예 다른 길로 향합니다. 슈퍼소닉은 소닉이라는 캐릭터의 속도감과 팝컬처적인 친근함을 가져왔고 8번 출구는 게임의 시점과 규칙을 습득하는 감각을 영화적으로 번역했고 마인크래프트는 서사보다는 밈과 놀이의 감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그 흐름의 정점에 있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버섯 왕국을 달리고 카트를 타고 동키콩과 부딪히고 코인 소리와 익숙한 음악들이 쏟아지는 그 경험,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각본이라기보다는 잘 만든 어트랙션에 가까웠지요. 아니 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놀이기구 타기 전에 혹은 타는 도중에 몰입감을 확 끌어올려주는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이 스토리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야, 일단 타봐. 뭐가 막 터지고 흔들리고 이러면 되는겨. 약간 이런 감각입니다. 그런 놀이기구들에서 틀어주는 영상 깔아다 이거야. 다른 거 필요 없이 재밌으면 장땡이다. 저는 전작의 그 뻔뻔함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그 방식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는 이제 무엇을 영화화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꽤 흥미로운 답이면서 동시에 그 답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까지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게임을 영화로 만들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우베볼이라는 대머리 빡빡이 메추리알 새끼가 찍산했던 괴작들부터 워크래프트, 언차티드, 어쌔신 크리드 같은 트리플 A급 게임들까지 이 분야의 시초는 슈퍼마리오입니다. 그리고 개처망했죠. 이 온고지신이라고 옛 선인들의 행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게임과는 거리가 먼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에다가 게임 내 설정들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 들다가 이도저도 아닌 병신 같은 괴작이 나오게 된 건데요. 버섯왕국은 어딘가 음침한 사이버펑크 도시가 되었고 쿠파는 괴상한 독재자가 되었고 마리오 특유의 밝고 직관적인 감각은 거의 사라졌지요. 결국 이 영화가 남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원작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재미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면 그 순간부터 존망한다는 겁니다. 전독시 엎드려. 그렇게 원작을 지 좆대로 주무르던 암흑기를 지나 이후에는 조금 다른 시도들이 나옵니다. 어쌔신 크리드, 워크래프트, 언차티드처럼 원작의 세계관과 사건을 비교적 진지하게 영화적으로 옮겨보려는 작품들이 등장한 거지요.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적어도 원작을 아예 무시하고 감독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졌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게 원작에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재미가 옅어지는 거요. 어쌔신 크리드는 암살단 설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게 도시를 가로지르다가 신뢰의 도약을 하고 내 손으로 암살 루트를 만들어가는 감각에서 재미를 느끼거든. 워크래프트도 종족의 설정들이 물론 흥미롭긴 하지만 그 세계관 속에서 진영을 선택하고 이 전장을 통솔하고 끝내 이기는 그 감각이 중요하고요. 언차티드 역시도 스토리가 매력적이지만 내가 네이선이 되어서 절벽을 오르고 무너지는 구조물 사이를 뛰고 총싸움과 퍼즐을 풀고 추격을 직접 파괴하는 그 손맛, 거기서 재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에게
컨트롤러를 쥐어줄 수가 없지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거기에 해답을 찾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는 게임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옮겨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했던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 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컨트롤러를 붙잡고 게임 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채팅창과 함께 그 세계를 공유합니다. 그 안에는 일종의 마법과도 같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게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규칙을 잠깐 내려놓고 게임 안의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점프해야 될 곳에서는 같이 긴장하고 실패하면 아쉬워하면서 웃고 성공하면 같이 환호합니다.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든 누군가의 플레이를 보든 그 순간 우리는 같은 규칙 안에서 같은 리듬으로 반응합니다. 최근 게임 원작 영화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영화화하는 것. 그리고 슈퍼마리오 시리즈는 그 방향성에 가장 잘 맞는 IP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리오는 애초에 이야기보다는 혼자서 혹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스테이지를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에 가까운 게임이니까요. 이번 영화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가 아니라 갤럭시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요. 아, 내가 위랑 스위치로 했었던 그 게임이구나. 막 별들 왔다 갔다 하고 우주가 주는 어떤 서정성이 있고 로젤리나와 치코의 이야기가 중심이겠구나. 특히나 원작인 슈퍼마리오 갤럭시 1편은 마리오 시리즈 중에서도 꽤나 독특한 정취를 가진 작품입니다. 물론 마리오는 마리오지. 이 점프하고 코인 먹고 별 모으고 쿠파 때려잡는 거. 그럼에도 쿠파는 거대한 은하제국을 건설한다라는 목표로 시종일관 진지한 빌런으로 나오며 피치성을 UFO를 동원해서 통째로 납치하고 마리오가 우주미아가 된 다음 흘러나오는 음악과 장면은 이 꽤나 서정적인 오프닝이거든. 정말 말 그대로 정취라는 표현을 대체할 말이 없어요. 로젤리나가 어떻게 해서 치코들의 엄마가 되었고 치코들이 어떻게 희생을 하였고 그렇게 이별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운까지 이 우주라는 배경에 맞아떨어지는 비장미와 감동은 그 어떤 시리즈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대단히 울림 있는 스토리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이 특유의 정취를 깊게 붙잡지 않아요. 초반부에서는 비슷하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하게만 쭉쭉 흘러갑니다. 제목이 갤럭시인데 영화 전체는 슈퍼마리오 프랜차이즈 전체를 훑는 쪽에 가까워요. 로젤리나, 치코, 요시, 쿠파 주니어가 나오고 스매시 브라더스에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까지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물론 반갑지. 우와, 이게 나오네? 이걸 넣었다고? 동시에 엥? 근데 이거 닌텐도 다이렉트 아님? 크크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지점이 아마 이번 영화에서 가장 큰 호불호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전작은 마리오라는 프랜차이즈 전체를 소개하는 영화였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맞거든요. 뭐 버섯왕국 나오고 마리오 카트 타고 동키콩 그리고 2D와 3D 마리오가 주는 그 느낌, 마리오란 이런 세계입니다 라는 쇼케이스로 기능해도 충분했다고. 이 후속작이 갤럭시라는 부제를 달았다면 이야기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됐습니다. 갤럭시라는 시리즈만이 주는 감동, 고즈넉함, 서정적인 감성, 여전히 귀엽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별과 희생을 품고 있는 잔혹동화 같은 이야기. 근데 그 어쩌라고, 우리는 더 많은 캐릭터랑 월드를 보여줄 거땅, 팬서비스도 땅땅하땅 이래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후속작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이번에도 또 이야기의 출발점 정도로 그쳐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또 닌텐도 다이렉트 했다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왜 갤럭시냐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좋았던 이유와 아쉬웠던 이유가 거의 같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만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놀이공원처럼 즐겁습니다. 익숙한 아이템과 사운드, 캐릭터, 공간, 저거! 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지점을 두고 이건 영화가 아니라 그냥 레퍼런스 나열만 한다 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고요. 이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관객에게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을 던지거든요. 코인 소리, 파이프, 별, 마디세이의 배경음악까지.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레퍼런스의 나열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오의 대사나 명장면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온갖 효과음들이 주는 소리로 기억하고 버튼을 누르는 감각으로 기억하죠. 이게 단순한 추억 수준이 아니라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리오와 루이지가 버섯왕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면에서 스테이지마다 깃발을 세우는 걸로 보여준다거나 피치와 함께 장애물을 넘는 장면들은 대시 4스테이지의 느낌을 고스란히 준단 말이지. 근데 또 얘네가 개 잘해. 우리가 직접 조작하진 않지만 마치 친척형이든 삼촌이든 간에 잘하는 사람 옆에서 게임을 깨는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특히나 마리오와 쿠파의 출렁다리 대결에서 게임으로 익숙해진 공략법을 재현하는 순간은 팬서비스임과 동시에 플레이했던 경험을 일깨워주는 장면이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이 캐릭터 기억나시죠?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원초적으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는지 기억하시죠? 손가락이 근질근질 허재.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들이 단순한 레퍼런스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순간들이 영화의 전체적인 감상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데에 있겠지요. 전작은 게임 플레이라는 키워드를 꽤나 일관되게 붙잡고 있었는데에 반해 이번 작은 팬 서비스를 계속 얹어주려다 보니까 이 모험이라는 느낌보다는 쇼케이스를 보는 느낌이 왕왕 들더라니까. 이게 존나 지로라멘 같은 느낌의 영화거든요. 이미 기본량부터 개 많고 기름지고 짜요. 근데 여기다가 계속 토핑을 얹어주면 어떡해. 이게 맛있긴 한데 부담스럽지. 아무래도 이게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요. 요즘 이제 유료 할증비도 올라서 여행 가기 빡세잖아요. 예전에는 괜찮았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에다가 닌텐도 월드 확약권까지 하면 이게 10만원 돈 우습게 깨진다니까. 그렇다고 쉽게 슥 갈 수 있냐라고 하면 또 여행 일정 짜기가 그렇게 빡세.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단돈 15,000원짜리 닌텐도 월드 체험권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죠. 솔직히 이 느낌? 전 너무 좋았어요. 물론 영화가 테마파크 같다, 어트랙션 같다, 놀이공원 홍보 영상 같다라는 이 말이 영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체로 칭찬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마리오만큼은 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마리오라는 IP 자체가 애초에 테마파크적 감각과 굉장히 잘 맞는 세계거든요. 닌텐도 월드 가서 이게 뽕 싹 차는 게 뭐야? 블록 주먹으로 두들겼더니 코인 소리 띠링! 나는 그거잖아.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숨겨진 거 찾고 퍼즐 풀고 이거 진짜 맛돌이거든. 마리오는 공간을 이동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게임이지요. 적을 밟고 장애물을 넘고 새로운 월드에 도착하는 그 쾌감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트랙션처럼 놀이기구처럼 느껴진다는 건 어쩌면 비내러티브적인 게임들을 원작으로 삼는 영화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궁극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관객을 앉혀두고 설득하는 대신에 태워서 이동시켜버린다고. 버섯왕국을 지나서 우주 공간을 간 다음 별들이 길을 열어주고 익숙한 캐릭터들이 화면을 채우지요. 좋은 드라마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잘 설계된 어트랙션에 가깝습니다. 스토리가 나를 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내가 세계에 들어가는 그 느낌.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좋은 영화가 되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주는 상품이 되는 쪽을 선택한 듯 했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죠.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깊은 메시지나 복잡한 세계관보다 손에 쥐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느껴지는 직관적인 즐거움. 버튼을 눌렀을 때 기분이 좋은지, 캐릭터를 움직였을 때 즐거운지,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마리오는 이 철학의 결정체와도 같은 게임이었는데요. 영화는 묻습니다. 이야기가 훌륭했니? 가 아닌 이 세계 안에 들어오니 즐겁니? 라고요. 저는 네, 존나 황홀했어요. 라고 답하고 싶네요. 마치 닌텐도 월드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순간처럼요. 영화는 분명히 아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갤럭시라는 부제를 달았음에도 갤럭시만의 매력 포인트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캐릭터도 너무 많고 카메오들 때문에 스매시 브라더스 홍보 영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작이 잡고 있었던 게임 플레이의 영화화라는 일관성이 캐릭터 쇼케이스로 인해 깨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완전한 성공이라고 부르기엔 어렵죠. 딱 절반만 해낸 느낌인데 저는 그 절반이 꽤나 좋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작품은 뭘 영화화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사를 늘리고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등의 헛발질을 하지 않는 대신 마리오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게 하자라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잡고 줄기차게 뻗어나갑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반응하고 몸이 기억하는 이번 작품에 대단한 예술적 성취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의 재미 요소에는 여러 갈래가 있듯이 이번 영화는 즐거운 체험 하나만을 보고 설계된 영화였기 때문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간접 체험하는 느낌으로 보러 가신다면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족인데 영화 보러 가면은 애기들 진짜 많거든요. 광크들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보고 막 놀래고 반응하고 웃고 하는 게 이 영화를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는 애들은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이 저학년 밑에 애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보더라고. 걔네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분들이 더 재밌게 보는 진풍경도 보실 수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 이게 극장의 묘미지 또.